은퇴 후 웃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 단 하나의 차이. 회사에서 정년을 맞이한 어느 날, 한 남자가 말없이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손엔 시계 하나 그리고 동료들이 건넨 꽃다발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40년 가까이 달려온 길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허무했다. 이제 진짜 쉬어야지 하며 웃던 것도 잠시, 며칠이 지나자 이상하게 시간이 남아 돌았다. TV를 켜도 재미가 없고, 아내는 바쁘고, 친구들도 다들 각자 사는 게 바빴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나는 일하는 나만 있었지, 나 자신은 없었구나. 1. 은퇴의 진짜 시작은 퇴직날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된 날.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은퇴는 나를 다시 시작하는 시점에서 출발한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은퇴 후 급격히 무너진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1년 이내에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경험하는 비율이 50%를 넘는다. 특히 직업 정체성이 강했던 사람일수록 더 심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로만 자신을 정의해왔기 때문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부분 회사원, 교사, 간호사, 공무원처럼 직업으로 대답한다. 하지만 은퇴 후 그 직함이 사라지는 순간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것이다. 이 웃는 사람들의 비밀일 대신 나를 일으켜 세운 사람들. 사례 정년퇴직 후 내 인생 이막은 동네 작은 공방에서 시작됐다. 60대 초반에 퇴직한 김선호 씨는 한동안 방황했다. 매일같이 회사에 다니다가 갑자기 갈 곳이 없으니 하루가 너무 길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만들던 나무 의자들 동네 사람들이 탐내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김 씨는 소일거리 삼아 작은 목공방을 열었다. 처음엔 단순한 취미였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금은 수익도 꽤 나고 무엇보다 그는 다시 살아있다고 느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회사 다닐 땐 남이 시킨 일만 했는데 지금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 하루가 너무 짧아요. 그가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일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일의 의미를 다시 찾았기 때문이었다. 사례 퇴직 후 우울증에 빠졌지만 봉사로 다시 일어섰다. 반대로 박영희 67씨는 은퇴 후 한동안 무너졌다. 평생 간호사로 일하면서 바쁘게 살았는데 갑자기 병원 문을 나선 뒤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몇 달 동안 우울감에 시달리던 그는 우연히 구청에서 하는 노인 돌봄 봉사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처음엔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했지만 막상 해보니 그간 쌓은 의료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되찾았다. 지금은 그 일을 본업처럼 하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돈을 벌지 않아도 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큰 힘인 줄 몰랐어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명확하다.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연결이 계속 이어지는 사람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사례 퇴직금으로 카페를 차렸지만 1년 만에 망했다. 모든 시도가 성공적인 건 아니다. 퇴직 직후 바로 창업을 택한 김도훈 59씨는 퇴직금으로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카페를 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손님은 없고 관리비만 쌓였다. 결국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퇴직이 두려워서 뭐라도 붙잡으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준비된 시작이 아니라 도망치는 선택이었어요. 그 뒤로 그는 지역 평생학습센터에서 시니어 재무관리 과정을 들으며 지금은 은퇴자 대상 재무 상담을 돕는 일을 한다. 이젠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죠. 그는 실패를 통해 나답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3.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일상의 구조가 사라진다. 은퇴 후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하다. 하루의 리듬이 무너진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가야 할 이유가 없고, 점심때 누구를 만날 약속도 없고, 저녁엔 그냥 TV를 보며 하루가 끝난다. 이렇게 며칠이 쌓이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찾아오고 그때부터 자신감이 빠르게 떨어진다. 이걸 막으려면 일상의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퇴직 전에는 회사가 그 구조를 만들어줬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침 8시 운동, 10시 자격증 공부, 12시 점심 약속, 오후엔 취미나 봉사. 이런 식으로 하루의 틀을 다시 세우는 게 핵심이다. 4. 은퇴 후 웃는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 관계 유지력. 퇴직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줄어든다. 하지만 웃는 사람들은 스스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한다. 동호회, 봉사, 교회, 커뮤니티 등 사회적 연결망을 꾸준히 만들어간다. 사람이 고립되면 마음이 병든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를 먼저 계획해야 한다. 작은 목표의 지속성. 큰 꿈이 아니라 작은 루틴이 사람을 살린다. 하루 30분 걷기,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손주랑 주 1회 영상 통화하기. 이런 사소한 목표들이 삶에 활력을 준다. 꾸준함이 자존감을 키운다. 경제적 현실감. 은퇴 후 웃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착각이 없다. 퇴직금이면 충분하겠지가 아니라 얼마가 있어야 마음이 편할까를 정확히 계산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찾는다.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버는 구조를 만든다. 경제적 여유보다 심리적 여유가 진짜 행복의 원천이다. 5. 은퇴는 끝이 아니라 형태를 바꾼 일의 시작. 결국 웃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의 차이는 일의 유무가 아니다. 일의 의미를 다시 만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다. 직장이 사라져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친구이고 배우자이고 부모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선배이자 멘토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 삶은 퇴직으로 멈추지 않는다. 다만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가에서 나 자신을 위해 일하는 시간으로 바뀔 뿐이다. 6. 당신의 은퇴 지금 준비되고 있나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아직 현역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일 외의 나를 준비하라. 그리고 이미 은퇴했다면 다시 나를 시작하라. 은퇴 후 웃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 행복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삶에서 자라난다는 걸. 퇴직 증서 한 장으로 끝나는 인생은 없다. 그건 단지 이제부터 진짜 내 이름으로 사는 연습을 하라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뿐이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은퇴 후 웃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의 차이는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나의 일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느냐의 차이다.